나는 화가 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분노라는 화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그래서 그때마다 자기에게 익숙한 모션을 하나 하시면 돼요. 나는 머리를 꽝 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이런 나의 모션이 나의 생각을 잠재우는 필살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에 사로잡히면 감정을 잘 다루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감정이라는 것은 기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감정을 경험하지만 결국은 강하게 남아있는 나의 감정 상태로 복귀하게 돼요. 근데 저는 이것을 자기 파괴의 덫이라고 얘기하는데, 늘 사람들은 익숙한 고통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불편함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한 발짝만 가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낯섦이 좀 불편하지만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익숙하게 그 고통의 길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걱정하고 불안하는 사람은 늘 걱정하고 불안해해요. 그래서 옆에서 아무리 야, 너가 그렇게 걱정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불안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게 감정이 기억돼서 계속 그 감정의 회로를, 이거 우리가 폐회로라고 하거든요. 닫힌 회로. 한번 그 회로를 타버리면 끊임없이 그 감정의 회로 속에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를 파괴하는 덫이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걱정과 불안은 내가 알아차리기만 하면 쉽게 없앨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의 이 감정의 뿌리가 결국은 두려움이거든요. 어떤 감정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감정이 있고 또 깊이 숨어 있는 감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한 가지 감정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런데 감정의 뿌리를 깊숙이 들어가 보면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불안 또는 두려움이 있는데, 두려움은 어찌 보면 대상이 명료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두려워라고 해요. 그런데 불안은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불안할 때는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정신과적 진단도 범불안장애입니다. 두려움장애는 없어요. 불안장애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안이, 원래는 타겟팅이 명료한 두려움도 계속 두려워하다 보면 불안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구나. 또는 불안에 대해서도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면서 불안하고 있네 라고 표현만 해줘도 그 불안은 나에게 더 이상 어떤 그 화살이 돼서 날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화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은 신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덜 불안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이 언어는 사용할수록 나 자신도 조금 더 이렇게 감정적인 이런 안정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지 못한 아이는 엄마가 없는 불안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공포스러운 울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이가 말을 배우면서 엄마가 돌아오면 나는 이제 덜 불안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아이의 불안감이 조금 더 줄어들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한순간 분노가 일어날 때 성숙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감정에 대해서 나와 동일시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우울감처럼 분노도 나는 화가 난 사람이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분노라는, 화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인데 사실 쉽지 않죠. 실제로 뇌가 반응하는 시간은 굉장히 빨리, 편도체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나의 전두엽은 이미 편도체에 사실은 이제 게임 오버가 돼버려가지고 분노가 폭발해버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자기에게 익숙한 모션을 하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자기의 시그니처 모션을 하나 개발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초등학생 대상으로 강의할 때도 여러분이라면 어떤 모션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면 학생들이 그 모션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되게 즐거워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는 머리를 꽝 치겠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허벅지를 치겠다. 나는 이렇게 나를 살짝 이렇게 뭐 꼬집듯이 여기를 이렇게 만져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나의 모션이 나의 생각을 잠재우는 이 필살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에 사로잡히면 계속 분노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몸은요, 우리 특히 뇌는 뇌 가소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뇌가 스스로 신경 회로를 바꿉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편도체가 활성화됐다고 해도 나의 전두엽에서 아니야 이제 그만 생각해도 돼. 그리고 화를 더 이상 내면 너가 너무 힘들어져 라는 이성적인 이런 신호를 줬을 때 얘가 가라앉을 수 있는 시간이 질 볼트 테일러라는 학자는 90초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분노 호르몬이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쉽게 나만의 어떤 시그니처 모션을 가지고 stop thinking 해보는 거예요. 이걸 입 밖으로 표현해도 돼요. stop thinking, 뭐 여러 가지 모션이 있겠죠. 그리고 가장 또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여기에 어떤 뭐 팔찌나 시계를 여기에 내가 착용을 했다. 그러면 요거를 이쪽 손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나의 이 생각을 잠재울 수 있는 모션 하나만 해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공간이라면 화가 나 있는 그 공간을 반드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화가 나 있는 그 공간, 화를 촉발한 그 대상을 보면서 내가 그 화를 잠재우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스탑 띵킹을 할 때는 그 공간에서 벗어나도 좋아요. 만약에 안방에서 화가 났잖아요. 그럼 반드시 거실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거실에 내가 화가 날 때마다 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놔도 됩니다. 예를 들면 거실 끝에 우리가 보면은 뭐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거실 끝 베란다 앞쪽에 우리 골프 퍼팅 연습하듯이 인조 매트 하나 깔아 놓잖아요. 거기를 나는 내 화를 잠재울 때마다 저 매트를 내가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새롭게 한번 옮겨봄으로 인해서 내 감정을 전환하는, 그래서 나의 감정 회로를 끊는 그런 한번 패턴을 해보시면 이게 한번 또 놓쳤어. 내가 또 화를 내고 말았어.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놓쳤네. 다시 또 한번 다시 해보자.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은 그겁니다. 내가 한번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러면 포기가 아니라 좌절이 아니라 다시 해보자. 그때는 못했지만 이번에는 할 수 있어 라고 다시 해보는 그런 마인드셋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감정에 집중한 이유가 저 또한 감정에 매우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성향이기도 합니다. 제 아이 역시 그런 성향을 고스란히 물려받았고요. 그래서 일명 우리가 이걸 감정 대물림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이 예민한 이 감정이 나의 단점일 수만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예민한 감정을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타인의 감정에도 민감하게 제가 알아차리고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정에 대한 공부를 했고, 또 이 감정이 일어나는 그 원리나 작동의 그 프로세스를 공부하다 보니 뇌과학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셀프케어라는 이 책, 특히 감정치유 프로세스 리치를 개발을 한 것도 형식적으로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내용뿐 아니라 이게 어떻게 뇌 가소성하고도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 몸하고도 연결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 그러니까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면 감정을 좀 더 쉽게 다룰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이 셀프케어라는 책을 출간을 했고요. 제 아이가 대학생이 돼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자라고 보니 굉장히 예민한 성향이라는 걸 알았다. 엄마가 매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엄마가 나에 대한 존중,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잘 자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엄마는 나에게 있어서 정비소 같은 역할이다. 무한 경쟁의 레이싱 선수처럼 뛰는데 차가 다치거나 내가 힘들었을 때 엄마한테 가면 다시 고칠 수 있었으니까, 아마 병원에 가시면 처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낯선 곳에 이정표 이렇게 줄선 따라서, 그래서 병원에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저 파란 선 쭉 따라가십시오 이런 얘기 듣거든요. 제가
제가 만든 리치, 감정치유 리치 프로세스는 바로 그런 정비서와 같은 그런 안내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 프로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 그리고 내가 또 반복적 패턴에 이렇게 또 휘말리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리치의 여정을 쭉 따라가면 어느새 평온한 자기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